회색빛 하늘에서 빗줄기가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밤, 습기 가득한 반지하 방은 나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입 같았다.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나는 알 수 없는 갈증과 공허함에 시달렸다. 이 비좁은 공간 속에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존재였다. 내 이름은 민준, 26. 대학 졸업 후 간신히 구한 비정규직은 숨통을 조여왔고 월세조차 버거운 반지하 방은 내 삶의 모든 절망을 응축해 놓은 듯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발길 닿는 곳마다 눅눅하게 피어나는 곰팡이뿐이었다. 햇빛은 사치였고 신선한 공기는 꿈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매일 밤 축축한 이불 속에서 답답한 한숨을 내쉬며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이게 내 삶의 전부일까? 어릴 적부터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학창 시절에도 늘 뒷줄에 앉아 조용히 존재감을 지우곤 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다. 가족 관계도 평범했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늘 혼자였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도 몰랐고 누군가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나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며 내 안의 작은 우주에 갇혀버렸다.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의 변두리에 위치한 이 오래된 주택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땅속 깊이 파묻힌 듯한 내 반지하 방은 내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밖으로 흙탕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고 습기 찬 공기는 폐부를 짓눌렀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사라지지 않았고 내 몸에도 그 냄새가 배어들었다. 나는 종종 내 자신이 이 반지하 방과 하나가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눅눅하고 어둡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퇴근 후에는 주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특별히 흥미를 느끼는 것도 없었고 딱히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다.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듯했다. 지쳐버린 몸뚱이를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오면 세상과의 모든 단절이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나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시선은 없었으니까.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7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방 안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는 의미 없는 농담과 직장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아니, 끼어들 수 없었다. 그들의 활기찬 에너지와는 달리 내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문득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지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 2층은 옆집 아주머니 지은 씨가 사는 곳이었다. 우리는 반지하와 1층이라는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인 거리가 있었다.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고 가끔씩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어색하게 목례만 나눌 뿐이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다.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 그리고 가끔씩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조용한 기침 소리가 전부였다. 그녀의 존재는 늘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빗소리가 너무나도 거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간헐적으로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런 날이면 반지하 방은 더욱 고립된 공간이 된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듯한 느낌.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빗소리에 귀 기울였다. 철썩이는 빗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2층 아주머니 지은 씨는 40 초반으로 보였다. 가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그녀의 모습은 늘 단정했고 은은한 라일락 향기가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 향기는 키키한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잠시나마 내 주위를 환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늘 그녀의 주변을 맴돌다 사라질 뿐 내게는 닿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마치 오랜 시간 비를 맞은 나뭇잎처럼 축축하고 지쳐 보였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섬에 갇혀 있는 존재 같았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무의미하게 화면을 스크롤했다. 어쩌면 나도, 지은 씨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고독을 견디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록 서로에게 말을 건넬 용기는 없지만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희미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 점점 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창문 밖은 어둠과 빗물로 뒤섞인 거대한 장막으로 변해버렸다.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쳤다가 다시 어둠 속에 가두었다. 쿵 하는 천둥소리가 연이어 들려왔고 그 충격으로 반지하 방의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불길한 예감은 왜 늘 빗나가는 법이 없을까?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빛이 꺼졌다. 완벽한 어둠이었다. 고요함 속에서 오직 빗소리만이 더욱 맹렬하게 울려 퍼졌다. 세상은 내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듯했다. 빛마저도. 나는 침묵 속에서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2층에서도 누군가의 흐느낌 같은 작은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착각일까? 아니면 나만큼이나 외로운 존재의 속삭임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폭우 속에서 무언가 낯선 것이 시작될 것 같은 불길하면서도 미묘한 예감이 나를 감쌌다. 회색빛 하늘에서 빗줄기가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밤, 습기 가득한 반지하 방은 나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입 같았다.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나는 알 수 없는 갈증과 공허함에 시달렸다. 이 비좁은 공간 속에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존재였다. 내 이름은 민준, 26. 대학 졸업 후 간신히 구한 비정규직은 숨통을 조여왔고 월세조차 버거운 반지하 방은 내 삶의 모든 절망을 응축해 놓은 듯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발길 닿는 곳마다 눅눅하게 피어나는 곰팡이뿐이었다. 햇빛은 사치였고 신선한 공기는 꿈같은 이야기였다. 나는 매일 밤 축축한 이불 속에서 답답한 한숨을 내쉬며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이게 내 삶의 전부일까? 어릴 적부터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학창 시절에도 늘 뒷줄에 앉아 조용히 존재감을 지우곤 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다. 가족 관계도 평범했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늘 혼자였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도 몰랐고 누군가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나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며 내 안의 작은 우주에 갇혀버렸다.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의 변두리에 위치한 이 오래된 주택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땅속 깊이 파묻힌 듯한 내 반지하 방은 내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창밖으로 흙탕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고 습기 찬 공기는 폐부를 짓눌렀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사라지지 않았고 내 몸에도 그 냄새가 배어들었다. 나는 종종 내 자신이 이 반지하 방과 하나가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눅눅하고 어둡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퇴근 후에는 주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특별히 흥미를 느끼는 것도 없었고 딱히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했다.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듯했다. 지쳐버린 몸뚱이를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오면 세상과의 모든 단절이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나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시선은 없었으니까.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저녁 7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방 안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는 의미 없는 농담과 직장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아니, 끼어들 수 없었다. 그들의 활기찬 에너지와는 달리 내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문득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지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 2층은 옆집 아주머니 지은 씨가 사는 곳이었다. 우리는 반지하와 1층이라는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인 거리가 있었다.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고 가끔씩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어색하게 목례만 나눌 뿐이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았다.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 그리고 가끔씩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조용한 기침 소리가 전부였다. 그녀의 존재는 늘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빗소리가 너무나도 거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간헐적으로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런 날이면 반지하 방은 더욱 고립된 공간이 된다. 바깥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듯한 느낌.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빗소리에 귀 기울였다. 철썩이는 빗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2층 아주머니 지은 씨는 40 초반으로 보였다. 가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그녀의 모습은 늘 단정했고 은은한 라일락 향기가 스쳐 지나가곤 했다. 그 향기는 키키한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잠시나마 내 주위를 환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늘 그녀의 주변을 맴돌다 사라질 뿐 내게는 닿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마치 오랜 시간 비를 맞은 나뭇잎처럼 축축하고 지쳐 보였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섬에 갇혀있는 존재 같았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무의미하게 화면을 스크롤했다. 어쩌면 나도, 지은 씨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고독을 견디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록 서로에게 말을 건넬 용기는 없지만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희미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 점점 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창문 밖은 어둠과 빗물로 뒤섞인 거대한 장막으로 변해버렸다.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쳤다가 다시 어둠 속에 가두었다. 쿵 하는 천둥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고 그 충격으로 반지하 방의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불길한 예감은 왜 늘 빗나가는 법이 없을까?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빛이 꺼졌다. 완벽한 어둠이었다. 고요함 속에서 오직 빗소리만이 더욱 맹렬하게 울려 퍼졌다. 세상은 내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듯했다. 빛마저도. 나는 침묵 속에서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2층에서도 누군가의 흐느낌 같은 작은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착각일까? 아니면 나만큼이나 외로운 존재의 속삭임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폭우 속에서 무언가 낯선 것이 시작될 것 같은 불길하면서도 미묘한 예감이 나를 감쌌다. 어둠은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형광등이 꺼진 반지하 방은 그 어떤 소리도 빛도 허락하지 않는 깊은 동굴 같았다. 빗소리는 이제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었다. 천장을 때리는 물소리는 거대한 짐승이 발버둥치는 소리처럼 들렸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창살을 긁는 날카로운 손톱 같았다. 내 모든 감각은 이 폭력적인 비에 짓눌려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서 흘러나오던 희미한 불빛마저 꺼진 채 나는 미동도 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온몸의 세포가 긴장으로 곤두섰다. 그리고 그 순간 착각이라고 여겼던 위층의 흐느낌이 다시 한번 들려왔다. 이번에는 좀 더 선명했다.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울리다가 이내 천둥 소리에 먹혀버렸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고통스럽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
그리고 낮게 터져나오는 흐느낌. 위층 아주머니 지은 씨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 거대한 고립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증거였다. 잠시 후 뚝, 뚝 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빗소리의 변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희미한 곰팡이 얼룩 위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이내 톡 하고 떨어졌다. 누수였다. 내 반지하 방은 원래부터 습기에 취약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창문 틈이나 벽에서 물기가 스며들곤 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건 처음이었다. 물방울은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작은 빗줄기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이마에 튀었다. 나는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물이 새는 곳을 확인했다. 천장 벽지 한쪽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눅눅한 공기 속에 축축한 흙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빈 플라스틱 양동이를 찾아왔다. 쿵, 쿵, 양동이 안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규칙적인 북소리처럼 울렸다. 이 소리는 바깥 세상의 격렬한 빗소리와는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전기가 끊겨 랜턴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물소리에만 의지의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갑자기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며 반지하 방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움츠렸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나를 거부하고 밖으로 내쫓으려는 것 같았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양동이 하나로는 역부족이었다. 침대 커버가 젖기 시작했고 바닥은 이미 미끄덩거렸다. 그때였다. 쿵, 쿵, 쿵. 이번에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였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듯한 다급한 발소리. 이내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지는 지은 시의 짧은 비명소리.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흐느낌, 그리고 비명.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이웃과의 교류를 극도로 피했던 나였지만 그녀의 비명소리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본능을 흔들어 깨우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현관문이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왔다.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한번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에 나는 용기를 냈다. 끼. 오래된 현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복도 역시 암흑이었다. 빗소리는 더 가까이, 더 격렬하게 들려왔다. 나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2층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밖에서 보았을 때 그녀의 집 역시 정전인 듯 보였지만 아마도 작은 랜턴 같은 것을 켜놓은 것 같았다. 문을 두드릴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에 나는 결심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다. 아주머니, 지은 씨.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문이 열리자 라일락 향기가 더욱 강하게 밀려왔다. 평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맡았던 그 은은한 향기와는 달랐다. 습기 찬 공기 속에서 더욱 진하게 퍼지는 어떤 절박함마저 느껴지는 향기였다. 문 안쪽은 어둠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거실 바닥에는 무언가 깨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마 아까 들렸던 쾅 하는 소리의 원인이었던 것 같았다. 지은 씨는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랜턴이 놓여 있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비추지 못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울음기 섞인 목소리,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랜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을 때
나는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길게 드리워진 속눈썹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 단정하고 차분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해 보였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문가에 선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몸 전체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너무 놀랐어요. 컵을 깨뜨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녀의 옆에 흩어져 있는 유리 조각들이 그 말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은 더욱 위험해 보였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발밑에서 깨진 유리가 밟힐까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손전등을 들어 바닥을 비췄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천장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집 천장 역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심지어 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 집도 그래요. 반지하라서 더 심하게 새고 있어요. 나는 내가 겪은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동질감을 표현했다. 그녀의 눈빛에 약간의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어쩌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전기까지 끊기고. 그녀는 다시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어떤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녀의 외로움이 전해지는 듯했다. 일단 깨진 유리 조각부터 치우셔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살펴보았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조각들이 빛을 반사하며 더욱 섬뜩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웅크린 자세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에 압도당한 듯 보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녀에게서 손전등을 건네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에 스쳤을 때 예상보다 차가운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피부는 축축하고 부드러웠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은 내 심장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떨림이 내게로 전이되는 것 같았다.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깨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웅크린 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빗소리와 천둥 소리, 그리고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이 고립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였다. 유리 조각을 모두 치우고 나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불안감이 역력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역시 이 고립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위안을 받고 있었다. 저도 집에 물이 새서 겸사겸사 올라왔어요. 아주머니는 천장이 더 심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다시 그녀의 천장을 가리켰다. 우리 집보다 더 넓은 면적이 젖어 있었고 물방울 떨어지는 속도도 훨씬 빨랐다. 저 상태로 밤을 보내다가는 집 전체가 물에 잠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죠? 밤새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 물기가 맺혔다. 축축한 눈동자가 랜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그녀의 그 불안하고 축축한 눈동자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이 폭우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존재 같았다. 일단 물을 막을 만한 걸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걸레 같은 걸로 막아두거나. 내 말에 그녀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 터였다. 그녀는 키가 작았고 혼자 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물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민준 씨, 혹시 잠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그녀를 두고 이 어둠 속에서 혼자 반지하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걸레나 양동이 같은 거 있으세요? 나는 그녀의 요청에 기꺼이 응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부엌 역시 어둠 속이었지만 라일락 향기가 가장 진하게 풍겨오는 곳이었다. 향기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섰다. 손전등 불빛으로 천장을 비추니 빗물이 새는 정확한 지점이 보였다. 그녀는 아래에서 양동이를 들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저기, 민준 씨, 조심하세요.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축축한 천장 벽지를 만지자 물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걸레를 이용해 일단 물이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도록 임시로 막았다. 그녀는 아래에서 양동이로 떨어지는 물을 받으며 나를 도와주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더욱 지쳐 보였다. 희미한 랜턴 불빛 아래 그녀의 피부는 유난히 창백했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라일락 향기는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그 향기는 이 습하고 불안한 공간에 작은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작업을 마쳤을 때 나는 의자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폭우와 천둥으로 요동치고 있었고 전기 역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감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늦은 시간인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불안으로 흔들렸다. 글쎄요.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밤새 이러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부담인 듯했다. 그리고 나 역시 물이 새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밤을 보낼 자신이 없었다. 어쩌면 나도 그녀만큼이나 외로움을 타고 있는지도 몰랐다. 저도 아래층에 물이 너무 많이 새서 혼자 있기가 좀 그런데. 나는 내 처지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잠시 기다리다가 가시는 건 어떠세요? 차라리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분명 평범한 이웃관계를 넘어선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젖은 눈빛과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는 나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폭우가 우리 둘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 같았다. 네, 그럼 죄송하지만 잠시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는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나는 그녀의 집거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옆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폭력적인 폭우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빗소리, 그리고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이 정전된 어둠과 폭우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우리 둘만을 위한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 밤이 평범했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내 안에서 시작된 이 미묘한 떨림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의 라일락 향기가 어둠 속에서 더욱 진하게 나를 감쌌다. 어둠은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형광등이 꺼진 반지하 방은 그 어떤 소리도 빛도 허락하지 않는 깊은 동굴 같았다. 빗소리는 이제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었다. 천장을 때리는 물소리는 거대한 짐승이 발버둥치는 소리처럼 들렸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창살을 긁는 날카로운 손톱 같았다. 내 모든 감각은 이 폭력적인 비에 짓눌려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서 흘러나오던 희미한 불빛마저 꺼진 채 나는 미동도 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온몸의 세포가 긴장으로 곤두섰다. 그리고 그 순간 착각이라고 여겼던 위층의 흐느낌이 다시 한번 들려왔다. 이번에는 좀 더 선명했다.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울리다가 이내 천둥소리에 먹혀버렸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고통스럽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 그리고 낮게 터져나오는 흐느낌. 위층 아주머니 지은 시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 거대한 고립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증거였다. 잠시 후 뚝, 뚝 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빗소리의 변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희미한 곰팡이 얼룩 위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이내 톡 하고 떨어졌다. 누수였다. 내 반지하 방은 원래부터 습기에 취약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창문 틈이나 벽에서 물기가 스며들곤 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건 처음이었다. 물방울은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작은 빗줄기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이마에 튀었다. 나는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물이 새는 곳을 확인했다. 천장 벽지 한쪽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눅눅한 공기 속에 축축한 흙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빈 플라스틱 양동이를 찾아왔다. 쿵, 쿵, 양동이 안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규칙적인 북소리처럼 울렸다. 이 소리는 바깥 세상의 격렬한 빗소리와는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전기가 끊겨 랜턴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물소리에만 의지의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갑자기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며 반지하 방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움츠렸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나를 거부하고 밖으로 내쫓으려는 것 같았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양동이 하나로는 역부족이었다. 침대 커버가 젖기 시작했고 바닥은 이미 미끄덩거렸다. 그때였다. 쿵, 쿵, 쿵. 이번에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였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듯한 다급한 발소리. 이내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지는 지은 시의 짧은 비명소리.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흐느낌, 그리고 비명.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이웃과의 교류를 극도로 피했던 나였지만 그녀의 비명소리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본능을 흔들어 깨우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현관문이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왔다.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한번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에 나는 용기를 냈다. 끼. 오래된 현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복도 역시 암흑이었다. 빗소리는 더 가까이, 더 격렬하게 들려왔다. 나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2층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밖에서 보았을 때 그녀의 집 역시 정전인 듯 보였지만 아마도 작은 랜턴 같은 것을 켜놓은 것 같았다. 문을 두드릴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에 나는 결심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다. 아주머니, 지은 씨,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문이 열리자 라일락 향기가 더욱 강하게 밀려왔다. 평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맡았던 그 은은한 향기와는 달랐다. 습기 찬 공기 속에서 더욱 진하게 퍼지는 어떤 절박함마저 느껴지는 향기였다. 문 안쪽은 어둠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거실 바닥에는 무언가 깨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마 아까 들렸던 쾅 하는 소리의 원인이었던 것 같았다. 지은 씨는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랜턴이 놓여 있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비추지 못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울음기 섞인 목소리,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랜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을 때 나는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길게 드리워진 속눈썹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 단정하고 차분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해 보였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문가에 선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몸 전체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너무 놀랐어요. 컵을 깨뜨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녀의 옆에 흩어져 있는 유리 조각들이 그 말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은 더욱 위험해 보였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발밑에서 깨진 유리가 밟힐까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손전등을 들어 바닥을 비췄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천장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집 천장 역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심지어 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 집도 그래요. 반지하라서 더 심하게 새고 있어요. 나는 내가 겪은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동질감을 표현했다. 그녀의 눈빛에 약간의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어쩌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전기까지 끊기고. 그녀는 다시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어떤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녀의 외로움이 전해지는 듯했다. 일단 깨진 유리 조각부터 치우셔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살펴보았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조각들이 빛을 반사하며 더욱 섬뜩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웅크린 자세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에 압도당한 듯 보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녀에게서 손전등을 건네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에 스쳤을 때 예상보다 차가운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피부는 축축하고 부드러웠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은 내 심장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떨림이 내게로 전이되는 것 같았다.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깨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웅크린 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이 고립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였다. 유리 조각을 모두 치우고 나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불안감이 역력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역시 이 고립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위안을 받고 있었다. 저도 집에 물이 새서 겸사겸사 올라왔어요. 아주머니는 천장이 더 심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다시 그녀의 천장을 가리켰다. 우리 집보다 더 넓은 면적이 젖어 있었고 물방울 떨어지는 속도도 훨씬 빨랐다. 저 상태로 밤을 보내다가는 집 전체가 물에 잠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죠? 밤새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 물기가 맺혔다. 축축한 눈동자가 랜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그녀의 그 불안하고 축축한 눈동자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이 폭우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존재 같았다. 일단 물을 막을 만한 걸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걸레 같은 걸로 막아두거나. 내 말에 그녀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 터였다. 그녀는 키가 작았고 혼자 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물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민준 씨, 혹시 잠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그녀를 두고 이 어둠 속에서 혼자 반지하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걸레나 양동이 같은 거 있으세요? 나는 그녀의 요청에 기꺼이 응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부엌 역시 어둠 속이었지만 라일락 향기가 가장 진하게 풍겨오는 곳이었다. 향기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섰다. 손전등 불빛으로 천장을 비추니 빗물이 새는 정확한 지점이 보였다. 그녀는 아래에서 양동이를 들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저기, 민준 씨, 조심하세요.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축축한 천장 벽지를 만지자 물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걸레를 이용해 일단 물이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도록 임시로 막았다. 그녀는 아래에서 양동이로 떨어지는 물을 받으며 나를 도와주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더욱 지쳐 보였다. 희미한 랜턴 불빛 아래 그녀의 피부는 유난히 창백했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라일락 향기는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그 향기는 이 습하고 불안한 공간에 작은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작업을 마쳤을 때 나는 의자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폭우와 천둥으로 요동치고 있었고 전기 역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감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늦은 시간인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불안으로 흔들렸다. 글쎄요.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밤새 이러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부담인 듯했다. 그리고 나 역시 물이 새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밤을 보낼 자신이 없었다. 어쩌면 나도 그녀만큼이나 외로움을 타고 있는지도 몰랐다. 저도 아래층에 물이 너무 많이 새서 혼자 있기가 좀 그런데
나는 내 처지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잠시 기다리다가 가시는 건 어떠세요? 차라리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분명 평범한 이웃관계를 넘어선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젖은 눈빛과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는 나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폭우가 우리 둘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 같았다. 네, 그럼 죄송하지만 잠시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는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나는 그녀의 집거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옆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폭력적인 폭우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빗소리, 그리고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이 정전된 어둠과 폭우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우리 둘만을 위한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 밤이 평범했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내 안에서 시작된 이 미묘한 떨림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의 라일락 향기가 어둠 속에서 더욱 진하게 나를 감쌌다. 고요함은 폭우 소리에 짓눌렸고 어둠은 눅눅하게 공간을 채웠다. 나는 지은 씨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낡고 부드러운 패브릭 소파는 내 몸을 감싸며 낯선 안정감을 주었다. 지은 씨는 내게 작은 담요 한 장을 건넸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에 스쳤을 때 순간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일렁였지만 그 속에 피어난 희미한 배려심은 내 마음속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다. 많이 추우시죠? 밤새 비가 올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담요를 받아 무릎 위에 덮었다. 라일락 향기가 다시 한번 코끝을 스쳤다. 이번에는 더욱 포근하고 친밀하게 다가왔다. 어둡고 습한 공간 속에서 그 향기는 마치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세를 지는 거죠.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심장은 쿵, 쿵 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 단둘이, 그것도 어둠 속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도 무서워서요.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랜턴 불빛이 그녀의 얼굴 아래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연약함에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을 느꼈다. 내성적인 나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얼마 후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플라스틱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요란한 빗소리 속에서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그녀가 막걸리 한 병과 작은 잔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저 혼자 마시려고 꺼내뒀던 건데 이런 날엔 한잔하는 게 좋잖아요. 어떠세요? 그녀는 내게 막걸리 잔을 건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잔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유리잔의 감촉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왔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나였지만 이 상황에서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 낯선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작게 대답하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내 잔에 막걸리를 따랐다. 탁한 흰색 액체가 잔을 채우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어렴풋이 보였다. 이내 그녀의 잔에도 막걸리가 채워졌다. 위험한 밤이니까 조심해서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유리잔 소리는 폭우와 천둥 소리에 먹히지 않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다. 시큼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차가운 알코올이 몸속으로 퍼지면서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혼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빗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했다. 꽤 됐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나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쓸쓸함의 근원을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례되는 질문을.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축축했지만 막걸리 기운 때문인지 약간의 붉은 기가 돌았다. 남편이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배를 타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섬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녀는 마치 먼 옛날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과거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과 상실감이 깊이 배어 있었다. 그 후로 혼자 지냈죠. 섬이라서 그런가 다들 저를 안쓰럽게 봐주기는 하지만 정작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 저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다. 차가운 유리잔에 그녀의 체온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고독이 마치 내게로 전염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 역시 세상에서 고립된 채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 저도 혼자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딱히 누구에게 기대본 적도 없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요. 이 반지하 방이 제 삶을 딱 대변하는 것 같아요. 눅눅하고 어둡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도 모르게 내 안의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막걸리 기운 탓인지 아니면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 탓인지 내 안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은 씨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눈빛은 위로와 함께 깊은 이해심을 담고 있었다. 민준 씨도 힘들었겠네요. 26이면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연애도 하고 꿈을 쫓을 나이인데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내 어릴 적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위로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목이 메어왔다. 눈가가 시큰거렸다. 사실 연애도 잘 못해봤어요. 한 번도 진지하게 누구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 나이 먹도록 혼자라는 게 가끔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제 자신이 너무 볼품없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안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따뜻함이 내 옷깃을 넘어 어깨로 스며들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짧은 접촉은 내가 살면서 느껴본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민준 씨, 외로웠겠네요. 정말 많이.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어깨 위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랜턴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속에 담긴 연민은 내 마음을 후벼 팠다. 지은 씨도요. 혼자서 이 넓은 집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하실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내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닿았다가 떨어지는 순간 미묘한 떨림이 발생했다. 공기 중으로 퍼지는 라일락 향기가 더욱 진해졌다. 그러며 밤이 되면 더 그렇죠.
특히 이런 비 오는 날에는 남편 생각도 많이 나고 괜히 혼자라는 게 더 서럽고 그녀는 다시 어깨를 떨었다. 이번에는 흐느낌 섞인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나는 그녀의 흐느낌이 빗소리와 겹쳐지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눈물이 마치 빗방울처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흐느낌은 더욱 절박하게 들렸다. 내 안의 보호 본능이 극대화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지인 씨.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젖은 눈동자가 랜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라일락 향기 속에서 그녀의 눈물은 더욱 애달프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에서 내 체온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내게로 몸을 기대었다. 그녀의 축축한 머리카락이 내 뺨에 닿았다. 라일락 향기와 함께 그녀의 체향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여렸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흐느낌은 더욱 격렬해졌다. 내 어깨 위에서 그녀의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내 품속에서 더욱 파고들었다. 그녀의 떨림은 진정될 줄 몰랐다. 나는 그녀를 더욱 단단히 안았다. 이 어둠 속에서, 이 폭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라일락 향기가 내 옷에 깊이 배어들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정말 너무 외로웠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내 품에서 떨어졌다. 랜턴 불빛이 다시 우리 둘 사이를 비쳤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눈물은 멈춰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입술은 약간 벌어져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이 보였다. 라일락 향기 속에서 그녀의 숨결이 내게 닿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얼굴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내 손가락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이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의 뺨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지인 씨.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나를 갈망하는 듯했다. 내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운 라일락 향기는 이제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낯선 감정을 폭발시키는 위험한 신호였다. 나는 그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젖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폭우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우리 둘만의 은밀한 속삭임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의 라일락 향기는 나를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이 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어둠은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형광등이 꺼진 반지하 방은 그 어떤 소리도 빛도 허락하지 않는 깊은 동굴 같았다. 빗소리는 이제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었다. 천장을 때리는 물소리는 거대한 짐승이 발버둥치는 소리처럼 들렸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은 창살을 긁는 날카로운 손톱 같았다. 내 모든 감각은 이 폭력적인 비에 짓눌려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서 흘러나오던 희미한 불빛마저 꺼진 채 나는 미동도 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온몸의 세포가 긴장으로 곤두섰다. 그리고 그 순간 착각이라고 여겼던 위층의 흐느낌이 다시 한번 들려왔다. 이번에는 좀 더 선명했다.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울리다가 이내 천둥소리에 먹혀버렸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고통스럽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 그리고 낮게 터져나오는 흐느낌. 위층 아주머니 지은 씨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 거대한 고립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증거였다. 잠시 후 뚝뚝 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처음에는 빗소리의 변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변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희미한 곰팡이 얼룩 위에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이내 톡 하고 떨어졌다. 누수였다. 내 반지하 방은 원래부터 습기에 취약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창문 틈이나 벽에서 물기가 스며들곤 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건 처음이었다. 물방울은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작은 빗줄기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이마에 튀었다. 나는 황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물이 새는 곳을 확인했다. 천장 벽지 한쪽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눅눅한 공기 속에 축축한 흙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빈 플라스틱 양동이를 찾아왔다. 쿵, 쿵, 양동이 안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규칙적인 북소리처럼 울렸다. 이 소리는 바깥 세상의 격렬한 빗소리와는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전기가 끊겨 랜턴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직 물소리에만 의지의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갑자기 천둥이 요란하게 울리며 반지하 방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을 움츠렸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나를 거부하고 밖으로 내쫓으려는 것 같았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양동이 하나로는 역부족이었다. 침대 커버가 젖기 시작했고 바닥은 이미 미끄덩거렸다. 그때였다. 쿵, 쿵, 쿵. 이번에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였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듯한 다급한 발소리. 이내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지는 지은 시의 짧은 비명소리.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흐느낌, 그리고 비명.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이웃과의 교류를 극도로 피했던 나였지만 그녀의 비명소리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본능을 흔들어 깨우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현관문이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왔다.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한번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에 나는 용기를 냈다. 끼. 오래된 현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복도 역시 암흑이었다. 빗소리는 더 가까이, 더 격렬하게 들려왔다. 나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2층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밖에서 보았을 때 그녀의 집 역시 정전인 듯 보였지만 아마도 작은 랜턴 같은 것을 켜놓은 것 같았다. 문을 두드릴까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낌에 나는 결심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다. 아주머니, 지은씨.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문이 열리자
라일락 향기가 더욱 강하게 밀려왔다. 평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맡았던 그 은은한 향기와는 달랐다. 습기 찬 공기 속에서 더욱 진하게 퍼지는 어떤 절박함마저 느껴지는 향기였다. 문 안쪽은 어둠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거실 바닥에는 무언가 깨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마 아까 들렸던 쾅 하는 소리의 원인이었던 것 같았다. 지은 씨는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랜턴이 놓여 있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비추지 못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울음기 섞인 목소리,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랜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을 때 나는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길게 드리워진 속눈썹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 단정하고 차분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해 보였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문가에 선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의 몸 전체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너무 놀랐어요. 컵을 깨뜨렸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녀의 옆에 흩어져 있는 유리 조각들이 그 말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은 더욱 위험해 보였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발밑에서 깨진 유리가 밟힐까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손전등을 들어 바닥을 비췄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이 천장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집 천장 역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심지어 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 집도 그래요. 반지하라서 더 심하게 새고 있어요. 나는 내가 겪은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동질감을 표현했다. 그녀의 눈빛에 약간의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어쩌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전기까지 끊기고. 그녀는 다시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어떤 무력감이 담겨 있었다.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녀의 외로움이 전해지는 듯했다. 일단 깨진 유리 조각부터 치우셔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살펴보았다.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조각들이 빛을 반사하며 더욱 섬뜩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웅크린 자세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에 압도당한 듯 보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녀에게서 손전등을 건네받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에 스쳤을 때 예상보다 차가운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피부는 축축하고 부드러웠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은 내 심장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떨림이 내게로 전이되는 것 같았다.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깨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웅크린 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이 고립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였다. 유리 조각을 모두 치우고 나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불안감이 역력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역시 이 고립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위안을 받고 있었다. 저도 집에 물이 새서 겸사겸사 올라왔어요. 아주머니는 천장이 더 심하신 것 같은데요. 나는 다시 그녀의 천장을 가리켰다. 우리 집보다 더 넓은 면적이 젖어 있었고 물방울 떨어지는 속도도 훨씬 빨랐다. 저 상태로 밤을 보내다가는 집 전체가 물에 잠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죠? 밤새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 물기가 맺혔다. 축축한 눈동자가 랜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그녀의 그 불안하고 축축한 눈동자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이 폭우 속에서 갈 곳을 잃은 존재 같았다. 일단 물을 막을 만한 걸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걸레 같은 걸로 막아두거나. 내 말에 그녀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 터였다. 그녀는 키가 작았고 혼자 힘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물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민준 씨, 혹시 잠깐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그녀를 두고 이 어둠 속에서 혼자 반지하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걸레나 양동이 같은 거 있으세요? 나는 그녀의 요청에 기꺼이 응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부엌 역시 어둠 속이었지만 라일락 향기가 가장 진하게 풍겨오는 곳이었다. 향기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섰다. 손전등 불빛으로 천장을 비추니 빗물이 새는 정확한 지점이 보였다. 그녀는 아래에서 양동이를 들고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저기, 민준 씨, 조심하세요. 미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손을 뻗었다. 축축한 천장 벽지를 만지자 물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걸레를 이용해 일단 물이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도록 임시로 막았다. 그녀는 아래에서 양동이로 떨어지는 물을 받으며 나를 도와주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더욱 지쳐 보였다. 희미한 랜턴 불빛 아래 그녀의 피부는 유난히 창백했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라일락 향기는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그 향기는 이 습하고 불안한 공간에 작은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작업을 마쳤을 때 나는 의자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폭우와 천둥으로 요동치고 있었고 전기 역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감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늦은 시간인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불안으로 흔들렸다. 글쎄요.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밤새 이러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부담인 듯했다. 그리고 나 역시 물이 새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밤을 보낼 자신이 없었다. 어쩌면 나도 그녀만큼이나 외로움을 타고 있는지도 몰랐다. 저도 아래층에 물이 너무 많이 새서 혼자 있기가 좀 그런데. 나는 내 처지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희미한 기대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잠시 기다리다가 가시는 건 어떠세요? 차라리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은 분명 평범한 이웃관계를 넘어선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젖은 눈빛과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는 나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폭우가 우리 둘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 같았다. 네, 그럼. 죄송하지만 잠시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는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나는 그녀의 집거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옆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폭력적인 폭우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빗소리, 그리고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이 정전된 어둠과 폭우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우리 둘만을 위한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이 밤이 평범했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내 안에서 시작된 이 미묘한 떨림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의 라일락 향기가 어둠 속에서 더욱 진하게 나를 감쌌다. 고요함은 폭우 소리에 짓눌렸고 어둠은 눅눅하게 공간을 채웠다. 나는 지은 씨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낡고 부드러운 패브릭 소파는 내 몸을 감싸며 낯선 안정감을 주었다. 지은 씨는 내게 작은 담요 한 장을 건넸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에 스쳤을 때 순간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일렁였지만 그 속에 피어난 희미한 배려심은 내 마음속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다. 많이 추우시죠? 밤새 비가 올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담요를 받아 무릎 위에 덮었다. 라일락 향기가 다시 한번 코끝을 스쳤다. 이번에는 더욱 포근하고 친밀하게 다가왔다. 어둡고 습한 공간 속에서 그 향기는 마치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세를 지는 거죠.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심장은 쿵, 쿵 하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간에 단둘이, 그것도 어둠 속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저도 무서워서요.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랜턴 불빛이 그녀의 얼굴 아래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연약함에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을 느꼈다. 내성적인 나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얼마 후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플라스틱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요란한 빗소리 속에서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그녀가 막걸리 한 병과 작은 잔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저 혼자 마시려고 꺼내뒀던 건데 이런 날엔 한잔하는 게 좋잖아요. 어떠세요? 그녀는 내게 막걸리 잔을 건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잔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유리잔의 감촉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왔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나였지만 이 상황에서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 낯선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작게 대답하자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내 잔에 막걸리를 따랐다. 탁한 흰색 액체가 잔을 채우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어렴풋이 보였다. 이내 그녀의 잔에도 막걸리가 채워졌다. 위험한 밤이니까 조심해서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유리잔 소리는 폭우와 천둥 소리에 먹히지 않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다. 시큼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차가운 알코올이 몸속으로 퍼지면서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혼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빗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했다. 꽤 됐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나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쓸쓸함의 근원을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례되는 질문을.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축축했지만 막걸리 기운 때문인지 약간의 붉은 기가 돌았다. 남편이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배를 타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섬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녀는 마치 먼 옛날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과거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과 상실감이 깊이 배어 있었다. 그 후로 혼자 지냈죠. 섬이라서 그런가 다들 저를 안쓰럽게 봐주기는 하지만 정작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 저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다. 차가운 유리잔에 그녀의 체온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고독이 마치 내게로 전염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 역시 세상에서 고립된 채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 저도 혼자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딱히 누구에게 기대본 적도 없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요. 이 반지하 방이 제 삶을 딱 대변하는 것 같아요. 눅눅하고 어둡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도 모르게 내 안의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막걸리 기운 탓인지 아니면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 탓인지 내 안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은 씨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눈빛은 위로와 함께 깊은 이해심을 담고 있었다. 민준 씨도 힘들었겠네요. 26이면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연애도 하고 꿈을 쫓을 나이인데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내 어릴 적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위로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목이 메어왔다. 눈가가 시큰거렸다. 사실 연애도 잘 못해봤어요. 한 번도 진지하게 누구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 나이 먹도록 혼자라는 게 가끔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제 자신이 너무 볼품없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안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따뜻함이 내 옷깃을 넘어 어깨로 스며들었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짧은 접촉은 내가 살면서 느껴본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민준 씨, 외로웠겠네요. 정말 많이.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어깨 위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랜턴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속에 담긴 연민은 내 마음을 후벼 팠다. 지은 씨도요. 혼자서 이 넓은 집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하실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내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닿았다가 떨어지는 순간 미묘한 떨림이 발생했다. 공기 중으로 퍼지는 라일락 향기가 더욱 진해졌다. 그러며 밤이 되면 더 그렇죠. 특히 이런 비 오는 날에는 남편 생각도 많이 나고 괜히 혼자라는 게 더 서럽고. 그녀는 다시 어깨를 떨었다. 이번에는 흐느낌 섞인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나는 그녀의 흐느낌이 빗소리와 겹쳐지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눈물이 마치 빗방울처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흐느낌은 더욱 절박하게 들렸다. 내 안의 보호 본능이 극대화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예상보다 차가웠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지인 씨.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젖은 눈동자가 랜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라일락 향기 속에서 그녀의 눈물은 더욱 애달프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에서 내 체온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내게로 몸을 기대었다. 그녀의 축축한 머리카락이 내 뺨에 닿았다. 라일락 향기와 함께 그녀의 체향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여렸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흐느낌은 더욱 격렬해졌다. 내 어깨 위에서 그녀의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내 품속에서 더욱 파고들었다. 그녀의 떨림은 진정될 줄 몰랐다. 나는 그녀를 더욱 단단히 안았다. 이 어둠 속에서, 이 폭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의 흐느낌은 점차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라일락 향기가 내 옷에 깊이 배어들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정말 너무 외로웠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내 품에서 떨어졌다. 랜턴 불빛이 다시 우리 둘 사이를 비쳤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눈물은 멈춰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입술은 약간 벌어져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이 보였다. 라일락 향기 속에서 그녀의 숨결이 내게 닿는 것을 느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얼굴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내 손가락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이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의 뺨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지인 씨.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나를 갈망하는 듯했다. 내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운 라일락 향기는 이제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낯선 감정을 폭발시키는 위험한 신호였다. 나는 그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젖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있었다. 폭우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우리 둘만의 은밀한 속삭임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시선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의 라일락 향기는 나를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이 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내 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타고 내려가자 그녀의 눈이 다시 감겼다. 길게 드리워진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촉촉한 피부의 온기가 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보호 본능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왔던 알 수 없는 갈증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했다.
내 얼굴이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라일락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이제 그 향기는 단순한 꽃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체온, 그녀의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원초적인 유혹이었다. 그녀의 가쁜 숨결이 내 입술에 닿았다. 뜨겁고 달콤했다. 나는 그대로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던 접촉은 이내 격렬한 탐색으로 변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지며 나를 받아들였다. 나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막걸리처럼 달큰하면서도 라일락처럼 아련한 향을 머금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의 숨결과 입술의 마찰음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옷깃을 붙잡았다. 차가웠던 손가락 끝이 내 몸의 온기를 찾아 헤매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뒷목을 감싸 안고 더욱 깊이 키스했다. 그녀의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등불인 듯했다. 키스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몸은 내게 더욱 밀착되었다.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격렬하게 뒤엉켰다. 그녀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파고들었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길은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여린 몸이 내 품에 폭 안겼다. 입술이 떨어지자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젖은 눈가를 가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혼란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열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애달팠다. 그 속삭임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 내면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토해내는 절규처럼 들렸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그녀의 뺨이 내 손바닥에 닿자 나는 더욱 뜨겁게 그녀를 갈망했다. 지은 씨. 나 역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목소리도 그녀만큼이나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입술에 다시 한번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욱 부드럽고 천천히 마치 그녀의 모든 상처를 보듬어주려는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내 키스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몸에서 라일락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져나왔다. 그 향기는 이제 이 공간 전체를 지배하는 위험한 독약 같았다. 내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이 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나는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며 나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뜨거운 살결이 내 손바닥에 닿았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내 심장도 그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비틀어 내게서 약간 떨어지려 했다.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망설임이 느껴졌다. 민준 씨, 안 돼요. 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그 속에 사회적 통념과 금기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그녀의 모든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은 나를 더욱 갈망하고 있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내 손의 온기가 그녀에게 전해지기를 바랐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강렬하게 얽혔다. 나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라면 이 폭우 속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과 함께 벗어날 수 없는 욕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흐느낌을 터뜨렸다. 그 흐느낌은 빗소리와 천둥소리 속에서 더욱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녀를 다시 품에 안았다.
그녀의 떨리는 몸을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내 품속에서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이 폭우 속에서 느꼈던 모든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내 셔츠를 적셨다. 라일락 향기 속에서 그녀의 눈물은 더욱 진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녀의 몸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떨리는 손길로 나는 그녀의 옷을 벗겨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위를 감추려는 듯 요란하게 울렸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살결을 더듬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내 손끝에 닿자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옷 속으로 들어왔다. 차가웠던 손가락이 내 뜨거운 피부에 닿자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었다. 그녀의 손길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절박함으로 변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낡은 소파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색했다. 라일락 향기와 함께 그녀의 체향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지만 그녀의 입술은 내 입술을 갈망했다. 우리는 다시 격렬하게 키스했다. 그녀의 몸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올랐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라일락 향기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녀만의 독특한 향이 나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내 등을 꽉 붙잡았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우리의 격렬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혼란스럽게 뒤섞였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꿈속의 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젖은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함께 내가 알 수 없는 뜨거운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나는 다시 그녀에게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를 구원하려는 듯한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 위로 새로운 눈물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고통과 희열이 뒤섞인 알 수 없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몸 위로 천천히 올라섰다. 그녀는 내 허리를 꽉 붙잡았다. 뜨겁고 부드러운 살결이 서로에게 닿는 순간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라일락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져나갔다. 빗소리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위를 감추는 거대한 장막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감만을 느끼며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토해내듯 격렬하게 뒤엉켰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빗소리 사이를 비집고 들려왔다. 작고 애달픈 신음소리는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내 어깨를 꽉 붙잡았다. 그녀의 손톱이 내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조차도 이 순간에는 달콤한 희열로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을 때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폭력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둘만의 은밀한 고백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잔잔하게 들렸다.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라일락 향기가 내 온몸을 감쌌다. 그 향기는 이제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잠겨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촉촉했지만 그 속에 담긴 혼란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슬픔과 희열, 그리고 깊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나는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는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 어둠 속에서, 이 폭우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찾아낸 유일한 빛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 공간을 가득 채운 것은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알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었다. 우리는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폭우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지만 우리 둘에게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새로운 새벽이 오면 이 밤의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잠식되어 갔다. 어둠은 서서히 그 농도를 잃어갔다. 창밖을 맹렬히 때리던 빗소리도 어느새 가늘고 여린 물방울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천둥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고요함 속에서 나는 희미하게 들리는 지은 씨의 숨소리를 느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잠식되어 갔다. 그러나 이제 그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둘만의 은밀한 세계를 지켜주는 포근한 장막 같았다. 내 어깨 위로 지은 씨의 따뜻한 숨결이 닿을 때마다 어젯밤의 모든 격렬함이 부드러운 여운으로 변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을 떴다. 아직 새벽녘이라 어둠이 짙었지만 창문 틈새로 희미한 회색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세상이 점차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내 품에 안긴 지은 씨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젯밤의 격렬함은 사라지고 오직 깊은 안정감과 평온함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여전히 라일락 향기가 짙게 풍겨왔다. 그 향기는 이제 내 존재의 일부가 된 듯했다. 이 향기가 내 반지하 방의 키키한 곰팡이 냄새를 덮어주듯 그녀의 존재는 내 삶의 오랜 공허함을 채워주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팔을 움직여 그녀를 더 깊이 안았다. 그녀의 몸은 부드러웠고 내 품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처음 느껴보는 이 친밀감은 내 텅 비었던 마음 한구석을 가득 채웠다. 어릴 적부터 나는 늘 외로웠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가 지금 한 여인을 품에 안고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어젯밤의 행위는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깊은 고독을 알아본 두 영혼의 절박한 교감이었다. 누군가에게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저 금기를 깬 불륜일 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의 몸부림과도 같았다. 창밖의 빗소리가 거의 멈췄다. 대신 멀리서 희미하게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오는 듯했다. 새벽의 정적은 모든 것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지은 씨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잠들어 있는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눈가에 드리워진 옅은 그늘은 여전히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약간 부어 있었지만 부드러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손가락으로 그녀의 입술을 쓸어보았다. 촉촉하고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다. 그녀가 미세하게 몸을 뒤척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녀의 눈동자가 희미한 랜턴 불빛 속에서 나를 응시했다. 밤새 울었던 탓인지 그녀의 눈은 약간 붉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시선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것은 혼란과 체념, 그리고 어딘가 모를 뜨거운 이해심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마치 오랜 항해 끝에 조용히 닻을 내린 배처럼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은 길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젯밤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어젯밤의 흐느낌과는 달랐다. 깊은 새벽의 고요함처럼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젖은 눈빛을 응시하며 내 안의 모든 감정을 그녀에게 전하는 듯했다. 내 얼굴에도 밤새 억눌렸던 감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터였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내 뺨을 감쌌다. 차갑고 부드러운 손가락의 감촉이 전해졌다. 어젯밤의 떨림은 사라지고 그녀의 손길에는 깊은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에 내 뺨을 기댔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규칙과 도덕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 같은 미소였다. 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짧은 순간의 접촉은 수십 년간 내가 갈망했던 인간적인 온기였다. 나는 그녀를 더욱 단단히 안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다. 이 품 안에서라면 세상의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우리는 잠시 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바깥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빗방울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창문 밖에서는 새들의 지저귀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제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뜨면 어젯밤의 모든 것이 환한 빛 아래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이제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아쉬움으로 일렁였지만 그 속에 담긴 결정은 확고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흐트러져 있던 옷들을 주워 입었다. 그녀가 건넨 담요에서도 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나왔다. 라일락 향기는 여전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위험한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만의 은밀한 약속의 증표 같았다. 어수선하게 널려있던 이불과 베개를 정리하고 깨진 컵 조각들을 다시 한번 살폈다. 다행히 랜턴 불빛 아래에서 모든 조각들을 깔끔하게 치울 수 있었다. 천장에서 새어나오던 물은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의 집 천장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도왔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색함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다. 우리 둘 사이에는 이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랜턴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이제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그 공간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차가운 유리잔 대신 따뜻한 도자기 잔의 감촉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져 왔다. 따뜻한 차는 차가웠던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액체는 어젯밤 막걸리와는 또 다른 위로를 주었다. 민준 씨, 어젯밤 일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말 속에는 불안과 함께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복잡한 물음이 담겨 있는 듯했다.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내가 먼저 말했다.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단호하고 차분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속의 안도감과 함께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또 다른 물기가 어리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희미한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네. 그래야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공범이 된 것이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이 은밀한 관계를 철저히 숨기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한순간이었다. 죄책감은 없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새로운 비밀스러운 유대감에 대한 미묘한 흥분과 기대감이 솟아났다. 이 비밀은 우리 둘을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우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에는 희미한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둘의 세상은 어젯밤으로 인해 완전히 변해버렸다. 더 이상 예전의 나와 그녀로 돌아갈 수는 없을 터였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나 불안 대신 희미한 평화로움과 알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듯했다. 세상의 어떤 비난도 이 미소를 흐리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돌아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씨도 회사 가셔야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이전과 같지 않을 터였다. 내 반지하 방은 여전히 눅눅하고 어두울 것이고 회사에서의 삶은 여전히 지루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 안에는 그녀와의 은밀한 연결고리, 세상의 단둘이만 아는 비밀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 비밀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감을 부여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도 따라 일어섰다. 우리는 현관문 앞에서 마주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라일락 향기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나를 감쌌다. 그 향기는 이제 이별의 아쉬움이 아닌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달콤한 전조 같았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그녀의 손은 이제 내 체온으로 따뜻해져 있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은 어젯밤의 흔적을 말해주는 듯했다. 이 촉감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새겨질 것이다. 지은 씨도요. 저도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아름다웠다. 우리는 잠시 더 말없이 서로의 눈을 응시했다. 이별의 아쉬움과 함께 다음 만남에 대한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이 짧은 순간의 눈빛 교환은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집을 나섰다. 복도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아래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내 반지하 방의 문을 열었다. 여전히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거대한 입처럼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이 비좁은 공간 속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 의미를 찾은 듯했다. 이 습한 공간조차도 이제는 그녀와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품은 아늑한 은신처처럼 느껴졌다. 옷을 갈아입고 회사에 갈 준비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젯밤의 흔적을 말해주듯 약간 지쳐 보였다. 하지만 내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공허함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희미한 빛과 함께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알 수 없는 용기가 깃들어 있었다.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샘솟는 것 같았다. 이 관계는 과연 타락일까? 사회적 통념으로 보자면 분명 죄악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웃 아주머니와의 은밀한 관계. 하지만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어젯밤의 경험은 내 오랜 외로움을 치유하고 나 자신을 구원해주는 신성한 의식 같았다. 지은 씨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편의 부재로 인한 깊은 고독 속에서 그녀 역시 구원이 필요했을 테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둘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채워주는 관계.
이것이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고립된 채 홀로 떠다니는 작은 섬이 아니었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나는 그녀라는 등대를 만난 것이다. 그 등대는 비록 세상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빛나겠지만 내 삶의 어둠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스러운 구원자이자 영원한 공범이 될 것이다. 이 관계는 타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냉혹한 도시 속에서 두 외로운 영혼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라일락 향기가 내 옷깃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 향기는 이제 내게 희망과 은밀한 열망을 상징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폭우가 우리 둘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었고 그 자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유대감이 피어났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간직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따금씩 비가 내리는 밤에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 다시 한번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다. 우리 둘만의 은밀한 낙원,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구원이 될 것이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곰팡이 냄새가 아닌 라일락 향기가 가득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녀와 함께 만들어갈 이 비밀스러운 세계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다.